오늘도 지혜바다 건강정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생활 속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짓는 그 익숙한 공간 말이죠. 그런데 이 친근한 공간이 때로는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 산 냄비에서 손에 묻어나는 검은 가루, 오래 쓴 플라스틱 반찬통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죠.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조금씩 해칠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주방 속 숨어있는 위험과 그 해결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냄비를 샀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을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처음 만져보면 손에 검은 가루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헹구고 사용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가루 단순한 먼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냄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연마 작업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마제나 금속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손에 묻어나는 검은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그냥 먼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연마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탄화물질, 즉 발암성을 가진 입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입자들은 음식을 조리할 때 국물에 섞이거나 증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에 부담을 주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며칠 전 포항에 사시는 방영숙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시장에서 새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오셨대요. 가격도 괜찮고 크기도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날 저녁 된장국을 끓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을 퍼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국물 표면에 검은 입자들이 떠다니는 겁니다. 처음엔 된장 찌꺼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금속 가루 같더래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을 뻔했던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새 조리도구를 사면 반드시 세척부터 하신다고 합니다. 딸에게 물어보니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월로 먼저 닦고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한참 끓이라고 하더래요. 그 방법을 실천한 후로는 냄비가 반짝이면서도 정말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뻔한 위험을 하나 막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새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입하면 먼저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서 냄비 안쪽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기름이 연마제 입자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서 냄비 가득 채운 뒤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남은 불순물을 중화시키고 표면을 한 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끓인 물을 버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식초를 약간 탄 물로 헹궈주면 좋습니다. 식초가 금속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거든요. 이 세 단계만 거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제조 과정이나 보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국산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 한 번은 이렇게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의 수고가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죠. 여러분 집 주방 선반에 아직 사용 안 한 새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시간 내서 한번 세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끝나고 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이 보입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젓갈까지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반찬들이죠. 그런데 이 반찬을 담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 얼마나 오래 쓰고 계신가요? 혹시 10년 넘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 반찬통은 정말 편리합니다. 가볍고 잘 안 깨지고 뚜껑 딱 닫으면 냄새도 안 새죠. 그래서 한번 사면 오래오래 쓰게 됩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색이 변하고 재질이 약해집니다. 특히 열이나 기름에 노출되면 환경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물질들은 우리 몸속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당장 아프거나 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축적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어르신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서 이런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도 느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정우 씨는 72세이십니다. 그분은 결혼 초부터 쓰던 반찬통 세트가 있으셨대요. 거의 40년 가까이 된 거죠. 손에 익어서 계속 쓰셨는데 작년 여름에 그 통에 오이소박이를 담아두셨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통이 누렇게 변하고 안쪽 바닥에 하얀 자국이 생긴 겁니다. 처음엔 물때인 줄 알고 닦으셨는데 안 지워지더래요. 그때 아드님이 와서 보시곤 깜짝 놀라셨대요. 플라스틱이 다 삭은 거라면서 당장 버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까운 마음에 아직 쓸 만한데 하셨지만 아드님이 환경호르몬 이야기를 해주시니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날 40년 된 반찬통을 다 버리셨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새로 마트에 가서 반찬통을 사실 때 점원에게 물어보셨대요. 어떤 걸 사야 안전한지. 점원분이 친절하게 바닥에 적힌 숫자를 보라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삼각형 안에 숫자가 쓰여 있는데 2번이나 5번이 적힌 제품을 고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2번 표시가 있는 용기로 장아찌를 담으셨는데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냄새도 덜하고 음식도 오래 가더랍니다. 진작 바꿀 걸 그랬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바닥에 있는 숫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각형 모양 안에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게 재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5번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비교적 안전한 재질이에요. 열에도 강하고 환경호르몬 걱정이 적습니다. 반면 3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고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3번은 PVC라고 해서 환경호르몬 우려가 큰 재질이죠. 그래서 반찬통을 새로 살 때는 꼭 바닥을 확인하시고 2번이나 5번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질이라도 오래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3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색이 되었거나 냄새가 밴 경우, 표면이 뿌옇게 된 경우는 바로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아무리 좋은 플라스틱이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빠르게 가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에서 물질이 녹아 나올 위험이 더 큽니다.
전자레인지에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쓰시는 게 안전해요. 냉장고 정리할 겸 오늘 한번 반찬통들을 꺼내서 바닥 숫자도 확인하고 오래된 건 없는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아깝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주방 선반에서 가장 자주 손이 가는 냄비는 아마 알루미늄 냄비일 겁니다. 가볍고 열전도도 좋아서 라면 끓이거나 물 끓일 때 정말 편하죠. 저도 자취할 때 알루미늄 냄비 하나면 모든 요리를 다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냄비가 우리에게 무거운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내에 쌓이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금속이죠. 특히 뇌 조직에 축적되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알루미늄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쉽게 녹아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이나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오래 끓이거나 보관하면 알루미늄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어요. 토마토, 김치, 식초, 간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군산에 사시는 이명자 씨는 65세이십니다. 그분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손자들한테 해줄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신대요. 어느 날 토마토 스튜를 만드셨는데 평소 쓰던 알루미늄 냄비에 재료를 넣고 푹 끓이셨어요. 1시간쯤 지나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국물색이 이상하게 변하고 냄비 안쪽이 하얗게 변색된 겁니다. 처음엔 토마토 때문에 그런가 싶으셨는데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동네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셨대요. 상담하시는 분이 토마토의 산 성분이 알루미늄을 녹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래요. 그 음식은 아까웠지만 다 버리셨습니다. 그 후로 딸에게 부탁해서 스테인리스 냄비를 새로 장만하셨어요. 처음엔 무겁고 불편했는데 막상 써보니 음식 맛도 더 좋고 색도 변하지 않더래요. 특히 토마토 요리를 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셨대요. 조금 무거워도 안전한 게 낫지 하시면서 지금은 알루미늄 냄비는 물 끓일 때만 쓰신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네, 건강도 건강이지만 손자들 먹일 음식인데 조심해야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마음이라면 조리 도구도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알루미늄 냄비를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물 끓이거나 데치는 정도는 괜찮아요. 문제는 산성 음식이나 염분 높은 음식을 오래 끓이거나 담아두는 겁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소금기 많은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요. 만약 알루미늄 냄비에 요리를 했다면 음식을 다른 용기에 바로 옮겨 담는 게 좋습니다. 냄비째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도 서서히 금속이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하룻밤 이상 그대로 두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새 알루미늄 냄비를 샀을 때는 첫 사용 전에 물을 한번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표면에 얇은 산화막이 생겨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 막이 있으면 금속이 음식으로 녹아 나오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죠. 그리고 가능하면 산성 음식은 유리나 도자기 또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하세요. 토마토 소스, 식초 절임, 김치 같은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집 주방에 알루미늄 냄비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사용법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당장 버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음식에 쓸지는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계란 프라이를 부치려고 프라이팬을 꺼내는데 가운데 코팅이 조금 벗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조금만 벗겨진 건데 뭐하고 그냥 쓰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틈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코팅 프라이팬의 그 매끈한 표면은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해주는 편리한 코팅이죠. 하지만 이 코팅이 벗겨지면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이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은 산성, 음식과 만나면 녹아나와요. 더 큰 문제는 코팅이 벗겨지면서 나온 미세한 입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장기간 축적되면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청주에 사시는 이춘자 씨는 70세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요리를 하셨고 특히 전 부치는 솜씨가 일품이셨대요. 명절 때면 집안 어른들이 그분 손맛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준비를 하시다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동그랑땡을 붙이고 계셨는데 프라이팬 가운데 코팅이 동그랗게 벗겨진 게 보이는 겁니다. 전을 뒤집던 주걱에도 검은 코팅 조각이 붙어 있더래요. 순간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어요. 이미 여러 전을 붙였는데 혹시 그 안에 코팅 조각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날 붙인 전은 아까웠지만 다 버리셨습니다. 가족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급하게 동네 마트에 가서 새 프라이팬을 사오셨는데 이번엔 점원에게 꼼꼼히 물어보셨대요. 어떤 게 오래가고 안전한지. 점원분이 코팅 프라이팬은 주걱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어요. 금속 주걱 대신 나무나 실리콘 주걱을 쓰라고요. 그 후로 나무 주걱으로 바꾸셨는데 신기하게도 프라이팬이 훨씬 오래 가더래요. 코팅도 안 벗겨지고 음식도 잘 익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면서 지금은 주변 분들한테도 나무 주걱 쓰라고 권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평생 요리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배우는 게 끝이 없어.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코팅 프라이팬은 편리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조리도구는 반드시 나무나 실리콘 재질을 쓰세요. 금속 주걱이나 젓가락은 코팅을 긁어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둘째, 강한 불에서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중불 이하로 사용하는 게 코팅 보호에 좋습니다. 셋째, 세척할 때 거친 수세미는 피하세요.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닦는 게 좋습니다. 넷째,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아까워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캠핑이나 야외에서 자주 쓰는 알루미늄 호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기 구울 때 호일에 싸서 굽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하긴 한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양념을 바른 고기는 호일과 반응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기름과 알루미늄이 만나면 금속 용출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래서 가능하면 종이 호일이나 내열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종이 호일도 많이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집 프라이팬 오늘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코팅 상태는 괜찮은지, 조리도구는 적절한지,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냉장고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주고 상하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라고 생각하십니다. 뭐든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심이 된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모든 음식이 냉장 보관에 적합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냉장고에 넣었다가 더 위험해지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감자가 대표적이에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차가운 온도에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생깁니다. 고온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늘도 냉장 보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냉장고의 습한 환경에서 마늘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이 곰팡이 중 일부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른 수박을 랩 없이 냉장 보관하면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몇 시간만 해도 세균수가 급증할 수 있죠. 안산에 사시는 최정순 씨는 74세이십니다. 그분은 평소 알뜰하게 살림하시는 분이에요. 음식도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드시려고 노력하시죠. 작년 겨울에 손자가 감자를 한 박스 사다 드렸대요. 많아서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하시다가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셨어요. 시원하게 보관하면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한 달쯤 지나서 그 감자로 감자튀김을 만드셨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름에 튀기는데 색깔이 유난히 검게 변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쓴맛도 나고요. 처음엔 기름이 오래돼서 그런가 싶으셨는데 새 기름으로 다시 해도 마찬가지더래요. 불안한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하셨더니 감자를 냉장 보관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냉장 보관한 감자는 튀기면 안 된다고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그 말 듣고 등골이 서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안 넣으신대요. 대신 베란다 구석 어두운 곳에 신문지를 깔고 보관하시죠. 그리고 보건소분이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감자와 사과를 같이 두면 싹이 덜 난다는 거예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억제한다고 하더래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랍니다. 예전엔 한 달만 지나도 싹이 나왔는데 사과랑 같이 두니까 2달도 거뜬하더래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지금은 이웃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오래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네. 배울 게 아직도 많아.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로 냉장 보관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으신 거죠. 그렇다면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감자와 마늘은 서늘하고 어두운 상온에 보관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눅눅해져서 빨리 상합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향과 맛이 떨어지니 실온에 두는 게 좋아요. 빵도 냉장 보관을 피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노화되면서 딱딱해집니다. 실온에서 2일 이내에 먹을 거면 그냥 두시고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실에 넣는 게 낫습니다. 바나나도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빨리 검게 변하니 실온 보관이 좋고요. 반대로 냉장 보관이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밥이 대표적이에요. 갓 지은 밥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냉장 보관한 밥을 6시간 이상 지난 후에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따뜻한 밥을 먹는 것보다 혈당 상승이 30%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계란도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상온에 두면 살모넬라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몇 시간 만 해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계란은 사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되 냉장고 문이 아닌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은 자주 열리면서 온도 변화가 크니까요. 우유나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시큼하면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배탈이 나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낫죠. 채소 중에서는 잎채소들이 냉장 보관에 적합합니다. 상추, 시금치, 깻잎 같은 것들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키친타월이 습기를 조절해서 채소가 눅눅해지거나 마르는 걸 막아줍니다. 김치는 당연히 냉장 보관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과발효가 돼서 텁텁해집니다. 적당히 익었을 때 냉동실에 조금씩 나눠 넣어두면 신김치로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찌개 끓일 때 쓰기도 좋고요. 생선과 고기도 냉장 보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선은 상하기 쉬우니 당일 먹을 게 아니라면 바로 냉동하세요. 고기도 2일 이내에 안 먹을 거면 냉동이 낫습니다.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좋아요. 상온 해동은 세균, 번식 위험이 있으니까요. 과일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과, 포도, 베리류는 냉장 보관이 좋고 망고나 아보카도처럼 후숙이 필요한 과일은 실온에 두었다가 익으면 냉장고에 넣으세요. 수박이나 참외는 자르기 전에는 실온 자른 후에는 랩으로 잘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보통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사이가 적정 온도예요. 너무 낮으면 채소가 얼고 너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요즘 냉장고는 온도 조절이 쉬우니 계절에 따라 적절히 맞춰주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찬 공기가 순환해야 음식이 고르게 차갑게 유지됩니다. 70% 정도만 채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오래된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냉장고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집 냉장고 오늘 한번 열어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자나 마늘이 야채 칸에 있진 않은지, 오래된 반찬은 없는지, 계란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작은 점검 하나가 가족 건강을 지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모르던 걸 알게 됐고 이제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주방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끓이고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따뜻한 국을 끓이는 그곳. 그 익숙한 공간에 숨어있는 작은 위험들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 냄비의 검은 가루,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 가벼운 알루미늄 냄비,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잘못 보관된 냉장고 속 식품들.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건강을 해칠 수 있죠. 다행인 건 해결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새 냄비는 첫 사용 전에 기름으로 닦고 베이킹소다 물에 끓이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바닥 숫자를 확인하고 3년마다 교체하면 되고요. 알루미늄 냄비는 산성 음식과 장시간 접촉을 피하면 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나무 주걱을 쓰고 벗겨지면 과감히 바꾸면 되죠. 냉장고는 식품별로 보관 방법을 달리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작은 실천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알고 조금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포항의 박영숙 씨처럼 새 냄비를 꼼꼼히 세척하고 대전의 김정호 씨처럼 오래된 반찬통을 과감히 버리고 군산의 이명자 씨처럼 안전한 조리도구로 바꾸고 청주의 이춘자 씨처럼 코팅 관리에 신경 쓰고 안산의 최정순 씨처럼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웬만한 건 버텨냈지만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주방에 들어가시거든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반찬통, 냉장고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시고 실천할 게 있으면 실천해 보세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뿌듯함이 느껴질 거예요. 깨끗한 주방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건강하게 보관하고 정성스럽게 내놓는 것. 그 모든 과정에 담긴 사랑이 바로 건강한 식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주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